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비도 오고 해서요. 더 좀 처지는 것 같은데요. 처지진 않는데 저는 9개월인가 10개월 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침이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특히 월요일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 첫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최 씨는 이화여대 입시 등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이대 교수 등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유라 씨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첫 선고인데 1심 선고인데 이 선고의 특이점은 정유라 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거죠. 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검찰이 정유라 씨의 영장을 재청구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3번씩이나 재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대목이 일종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범으로 적시했으니까.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검찰이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에 취임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바로 다음 날 최순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 씨를 상석에 앉히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으니 열심히 하라라는 최순실 씨 말에 화답한 건데요. 2015년 3월에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천 청장은 1년 만에 청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뉴스예요. 최근에 이 정권 대선과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 관련 뉴스들이 이제 뒤로 밀렸었는데 다시 이제 재판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뉴스인 것이 관세청장,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거든요. 민간인이 된 거예요. 게다가 관세청장은 기재부 출신들이 보통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관세청장 자리라고 하는 곳에 왜 최순실 씨가 인사 개입을 했느냐. 이유죠, 이유. 예를 들어 소방청장 인사에 개입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장 자리 인사 개입을 한 것은 거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 이권이 뭐냐. 인사는 사실 지금은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기본 사실관계만 어느 정도 파괴된 것이고 거기에 왜 개입했느냐. 인사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개입했냐가 문제겠죠. 앞으로 밝혀내야 될. 네, 이미 앞서서 인천본부 세관장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인사가 아닌 거죠. 관세청에서는. 관세청에 관한 주요 인맥들, 주요 자리들을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그 자리에 원하는 사람 앉혔다는 이야기인데 이 뉴스 핵심은 왜 이권이 뭐길래 이게 뉴스가 나와야 진짜겠죠. 이제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을 좀 설명해주는 폭로들이 있는데요. 노승일 씨의 앞선 폭로입니다. 최순실 씨가 거액을 국외로 무단 반출하면서 공항에서 VIP 대접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25,000유로 정도 들고 나가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프리패스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5,000유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원래 이제 만불이죠. 미화 10,000불 이상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2배 반 정도 되는 액수 대략 그 정도 액수인데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겠군요. 환율에 따라. 그 돈 때문에 이렇게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고 인천 관세청에도 개입하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궁금하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겠죠? 네, 관세청장 인사가 최순실 씨 개입했냐라는 검찰의 추궁에 전혀 모르고 놀랍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럼 임명장을 따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임명을 할 수는 없어요.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확인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보면 관세청 인사 개입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말이 안 되는 여전히 거죠. 좀 의아하죠.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안종범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점장으로 하라고 연락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안종범 씨가 임명을 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전수석이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뭐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대통령이 따로 있었던 거죠. 완전히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정 이사장의 KEB 하나은행 인사개입 사건을 특수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당시에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사개입 이야기네. 네. 이상화 씨는 이제 아주 여러 번 등장했지만 우리 방송에도 신용장을 개설해서 독일에서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고 돈 심부름 금고직이라고 표현됐죠. 예, 최순실 씨의 독일에서요? 독일 네. 금고직이. 그래서 이분을 하나은행에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이분을 승진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보훈 인사가 아니라 인사 개입 문제인데 보니까 결국은 이를 통해 추가한 이권이 뭐냐. 예, 무리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서 불가하다고 한 사안을 안종범 수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글로벌 영업. 예.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해외와 연결, 관세청장, 글로벌 영업. 목적이 뭐였을까? 실행한 이권이 뭐였을까? 혹은 하고자 했던 그 관점에서 뉴스가 나와야 제대로 된 뉴스일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정범 수석한테 얘기하고 안종범 수석이 은행에 전화하고 이 구조잖아요. 뭘까요? 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화를 냈다라는 보도도 과거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내가 잘 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해외에 돈이 오가는 일, 혹은 뭐 물자가 오가는 일, 그런 보직을 개입해서 인사 개입해서 최순실 씨가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 혹은 무엇을 했다가 나오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군피아가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시설 사업 수주를 위해서 로비에 대거 동원됐다라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문건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무사가 지난해 2월 말 3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서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요 보고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이제 방산비리. 왜냐하면 차세대 전투기 시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납고나 또는 뭐 관련 정비소 같은 관련 네. 시설이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설공사니까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로비했느냐 하는 문서인 것 같은데 이 뉴스 핵심은 이게 한민구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보됐다는 거죠. 예, 예. 기무사령관이 직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사드 배치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주무부처 건너뛰고 청와대가 직접 보고받고 부처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구체적인 이제 문서가 나온 거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몰라.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저희 이 뉴스를 한번 따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 같은데 조만간 이 문서를 입수한 의원실 측에 연결해서 네,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이 첫 본격 수사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미스터 피자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미스터 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정치권과 연계된 수사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첫 번째 타겟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뤘었는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형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이제 가맹점, 예. 가맹점에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인들이죠. 예. 갑을 관계에서 을이라고 볼 수 예. 있죠. 을을 괴롭힌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수사들은 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는 뭐 크게 큰 성과로 인정받지 검찰의 실력을 인정받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첫 번째 수사 타깃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타겟팅하는 비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 수사 결과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특징이 바로 정치형이 아니라 생활형이다. 제가 보기에는. 네, 회장 자서전 대량으로 강매하라고 하고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상조 공정이 을의 권리를 되찾는 그런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지는 수사 방향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연결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타겟은 그렇습니다. 예. 색다르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이 사드 연내 배치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얼버무렸다라는 식으로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유감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요즘 이 외신 중에 이제 일본발이나 일본과 가까운 미국 그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발언 이거 굉장히 많이 보도돼요. 네. 몇 번 다뤘었는데 뉴스를 보자마자 이제 생각나는 게 왜냐하면 일단 사드 관련해서는 일본은 하루빨리 배치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레이더에서 오는 정보를 원하니까 일본에서는. 네. 근데 일본의 이해가 담긴 기사들이 요즘 일본의 이해가 담긴 건 줄 모른 체 혹은 알면서도 외면한 채 나오는 기사들이 많은데 미국 싱크탱크 얘기를 좀만 더 하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 꽂혔어요. 그 싱크탱크나 아시아 담당 관료들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떻게 일본의 이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영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 미국의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서 남긴 기사 제목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투난다.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입니다. 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일본 외교부죠. 그 외무성의 부대신 소노우라 겐타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어요. 이 푸틴저 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푸틴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위안부 합의가 불가역적이다.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일본은 합의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겐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푸틴저도 그러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 현 아시아 담당이 일본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싱크탱크 얘기하면서 부소장 마이클 그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일본 통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워싱턴에서. 일본도 인정하고 일본 통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그 미국과 일본의 미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이런 걸 CSIS 자꾸 거론되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외교안보 싱크탱크예요.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근데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미래 지도자를 육성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근데 거기 돈을 댄 게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사카와 재단이에요. 이 재단 설립자가 일본 구구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매튜 포틴저라는 사람이 일본 외무성이 언급했던 위안부 관련해서 우리 편이라고 언급했던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최근에.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를. 근데 그 자리가 어떻냐면 이 사사카와 재단. 돈을 대주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핵심을 키워냈고 그리고 돈을 대주는 일본
재단이 사사카와 재단이에요. 이 재단이 주최하는 포럼에 매튜 포틴저가 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말이 길어졌네요. 짧게 끊을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수 매체들이 받아 쓰는 사람들의 멘트들이 그런 관련한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일본이 관리하고 그리고 일본 이해가 반영된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으로 거꾸로 한미동맹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 이해가 반영된. 생각해보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일본은 이런 미국 싱크탱크를 관리한 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사카와 민간재단이거든요. 민간재단이 쓰는 돈이 우리 외교부가 쓰는 돈이 100배가 넘어요. 이런 데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이걸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좀 많이 들여서, 이런 장기 계획 수립해서 예산 대폭 증액해서 인력도 대폭 증원해서 이런 싱크탱크 혹은 관료들에 대한 접촉면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가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기동량 수준이지만 전문가들 모시고 조만간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보수가 맨날 한미동맹 하는데 그 한미동맹에 관해 거론한 전문가가 실제 일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최근에 한미동맹 워싱턴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워싱턴발 기사들에 거론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이해를 반영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의 이해를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들은 미국 관련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다. 우리 보수가 이런 거 놓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미동맹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자, 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비도 오고 해서요. 더 좀 처지는 것 같은데요. 처지진 않는데 저는 9개월인가 10개월 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침이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특히 월요일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 첫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최 씨는 이화여대 입시 등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이대 교수 등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유라 씨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첫 선고인데 1심 선고인데 이 선고의 특이점은 정유라 씨가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검찰이 정유라 씨의 영장을 재청구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3번씩이나 재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대목이 일종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범으로 적시했으니까.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검찰이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에 취임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바로 다음 날 최순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 씨를 상석에 앉히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으니 열심히 하라라는 최순실 씨 말에 화답한 건데요. 2015년 3월에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천 청장은 1년 만에 청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뉴스예요. 이제 최근에 이 정권 대선과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 관련 뉴스들이 이제 뒤로 밀렸었는데 다시 이제 재판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뉴스인 것이 관세청장,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거든요. 민간인이 된 거예요. 게다가 관세청장은 기재부 출신들이 보통 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항은 관세청장 자리라고 하는 곳에 왜 최순실 씨가 인사 개입을 했느냐. 이유죠, 이유. 예. 예를 들어 소방청장 인사에 개입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장 자리 인사 개입을 한 것은 거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 이권이 뭐냐? 인사는 사실 지금은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기본 사실관계만 어느 정도 파괴된 것이고 거기에 왜 개입했느냐? 인사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개입했냐가 문제겠죠. 앞으로 밝혀내야 될. 네, 이미 앞서서 인천본부 세관장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인사가 아닌 거죠. 관세청에서는. 관세청에 관한 한 주요 인맥들, 주요 자리들을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그 자리에 원하는 사람을 맞췄다는 이야기인데 이 뉴스 핵심은 이게 왜 이권이 뭐길래 이게 뉴스가 나와야 진짜겠죠. 이제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을 좀 설명해주는 폭로들이 있는데요. 노승일 씨의 앞선 폭로입니다. 최순실 씨가 거액을 국외로 무단 반출하면서 공항에서 VIP 대접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2만 5천 유로 정도 들고 나가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프리패스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만 5천 유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원래 이제 만불이죠. 미화 10,000불 이상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뭐 2배 반 정도 되는 액수, 대략 그 정도 액수인데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겠군요. 환율에 따라. 그 돈 때문에 이렇게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고 뭐 인천 관세청에도 개입하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궁금하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겠죠? 네, 관세청장 인사가 최순실 씨 개입했냐라는 검찰의 추궁에 전혀 모르고 놀랍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럼 임명장을 따로 줍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임명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확인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보면 관세청 인사 개입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말이 안 되는 여전히 거죠. 좀 의아하죠.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안종범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점장으로 하라고 연락했다는 건가요? 또 말이 안 되고 안종범 씨가 임명을 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전 수석이.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뭐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대통령이 따로 있었던 거죠. 완전히.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정 이사장의 K입이 하나은행 인사개입 사건을 특수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당시에 이상화 전 K입이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사개입 이야기네. 네. 이상화 씨는 이제 아주 여러 번 등장했지만 우리 방송에도 신용장을 개설해서 독일에서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고 돈 심부름 금고직이라고 표현됐죠. 예,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직이. 그래서 이분을 하나은행의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이분을 승진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보훈 인사가 아니라 인사 개입 문제인데 보니까 결국은 이를 통해 추구한 이권이 뭐냐. 예, 무리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서 불가하다고 한 사안을 안종범 수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글로벌 영업. 예.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해외와 연결, 관세청장, 글로벌 영업. 목적이 뭐였을까? 실행한 이권이 뭐였을까? 혹은 하고자 했던 그 관점에서 뉴스가 나와야 제대로 된 뉴스일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얘기하고 안종범 수석이 은행에 전화하고 이 구조잖아요. 뭘까요? 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화를 냈다라는 보도도 과거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내가 잘 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해외에 돈이 오가는 일, 혹은 뭐 물자가 오가는 일, 그런 보직을 개입해서 인사 개입해서 최순실 씨가